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요약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네요. 네, 어제 이제 큰 폭락을 맞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반등은 확실히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주저앉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은 무척 좋았죠. 장 후반에 이제 무너지다가 이러다가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장 막판 그나마 살짝 돌려놓고 장이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오늘 시장 한번 간단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그나마 다행이다.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PPI 지수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시장에는 그닥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제 그 무너진 심리를 확 돌려 세울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피크아웃에서 꺾여 나가는 모습, 피크아웃이 치고 내려오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PPI는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CPI가 무너졌는데 박살이 났는데 PPI마저도 만약에 더 우리가 예상치를 비트를 못했다면 오히려 뭐 시장은 더 무너질 확률이 있었는데 그나마 PPI가 피크아웃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초반기에 장 초반에 작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시장은 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불안하니까 또 매도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 중후반 무너지다가 너무 많이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살짝 돌려놓으면서 끝난 그런 모습. 이게 오늘 하루의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아주 지루한 행보 장세가 좀 될 것이다. 모든 악재가 다 나왔죠. 22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23일 날 FOMC 발표가 날 때까지 시장은 일단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FOMC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뭐 이미 파웰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8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을 꺾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꺾을 때까지 우리의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그 강성 기조, 긴축 강도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3일에 발표될 미국 FOMC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100bp냐 75bp냐인데 저는 뭐 확실하게 75bp죠. 100bp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11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75bp를 지속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5월로 계속 뿌려주면서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그리고 일말의 코멘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줄여라. 이렇다면 박스권이 항상 그려져서 상단으로 가려다가 치고 내려와서 이제 중간 정도에 머물렀는데 하단으로 갈 것인지 또한 기술적 반등이나 또한 가격적 매력에 의해서 박스권 상단으로 움직이는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지워라.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가 3.6%나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테슬라가 독일 배터리 셀 생산을 일단 중단하겠다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 내에서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원자재 확보를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로 상당히 다른 기업들보다도 우위에 점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애널리스트 사이에 나오면서 테슬라가 상승 리더의 역할을 확실히 한 그런 하루이다. 이렇게 시장 키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 이야기했죠. 장 초반은 플러스로 갔다가 장 막판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나 뭐 나스닥은 생각보다 어제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더 올라온 0.74% 상승, S&P 0.34%. 사실 오늘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었다면 2%반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4%, 3%, 5% 정도 무너졌으면 2에서 2.5 정도는 올라와 줘야 시장이 강하구나. 나름대로 하루 정도의 충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상승 강도는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강도에 비해서 좀 낮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바닥으로 더 꼬꾸라져서 쳐 박은 것보다는 낫지만 강도는 약하다.
시장이 여전히 약세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은 1.47% 하락했고 프랑스는 0.37%, 독일은 1.2% 하락하며 유럽은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PPI가 전년비 8.7% 상승했는데 전월이 9.8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PPI를 보면은 피크아웃을 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CPI는 또 PPI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자국 생산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바이오 분야마저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차별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잘 선별을 해서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장, 그렇죠? 바이오도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35개 주 전기차 충전소 건립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충전소 건립. 역시 전기차 쪽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피부에 와닿으면 유권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전기차밖에 없는 거죠. 충전소 많이 짓고 보조금 내려주고 이게 정부가 일을 좀 하고 있구나. 뭔가 근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전략적 느낌, 이모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기차 분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전기차가 올랐지만 또다시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전기차, 2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밖에 없는데 이제는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에 올라오는 거죠. 새롭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기업들이 일단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죠. 그다음에 폐배터리. 어제 삼성 SDI도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SDI가 그 아사리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폐배터리가 새로운 섹터군을 형성을 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성일 하이텍을 봐도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는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치고 올라오는 것 보면 폐배터리 시장이 확실히 큰 시장이다 이런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6%를 돌파했다. 이게 큰 문제죠. 한국도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일반 서민들의 소비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러한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대출금리는 서민들의 소비에 너무 직격탄을 날립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리를 다운시켜주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 소비는 결국 모든 경제 사이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줄고 고용이 줄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 핵심 단초가 소비 감소인데 그 시발점은 결국은 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는 것은 큰 문제이죠. 그 핵심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TD증권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4%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또 4%까지 갈 것 같아요. 한국은 3%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미국은 올해 3% 중반 정도까지 해서 운 나쁘면 4%까지 올리면서 끝날 확률도 있는데 일단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EU에서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 패소를 했죠. 벌금을 41억 2천억, 41조 2천억 달러, 41조 2천억 달러네요. 41.2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은 거의 6조 가까운 돈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반독점 소송이 걸렸는데 또 여기다 어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이 너무 강하다. 자기들끼리 M&A를 하면서 건전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부분을 강력히 규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벼락을 맞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 안에도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떤 기업들의 활동이나 주가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제재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하고 소련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공동 경제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가 흥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의 미치는 강도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 뉴스가 플로우가 나오긴 하지만
러시아 푸틴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죠. 지지부진하니 끌며 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페이스대로 시장을 움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겨울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우리 머스크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미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를 25배 인하를 해야 된다. 디프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머스크의 그 인사이트는 정말로 배울만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이게 머스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시각과 이런 뷰를 가져야만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아주 큰 부자가 되는 데는 남들과 다른 시각, 그 다음에 배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대가 그를 원하는 거,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스크는 굉장히 멋있는 또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년 미국 달러 지수는 110이 무너졌네요. 0.14% 하락해서 109.67에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어제 우리 한국에서 1390원을 통과하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살짝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그러한 여유와 누움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WTI는 살짝 올랐습니다. 2.16% 오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미국이 80달러대로 오면은 그동안 계속 비축률을 방출을 했는데 다시 쟁겨야 된다. 다시 재고를 써야 된다. 이러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는 면 이런 면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WTI가 다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NG를 유럽에서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WTI 유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올 겨울에 에너지 문제를 난방 재료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WTI가 하락을 지속하다가 다시 90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70달러대까지 내려가야죠. WTI와 LNG 가격이 내려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뭐 블룸버그를 보니까 내년에 LNG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올 겨울만 넘어가면 LNG 가격은 다시 폭락을 할 것이다.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 상태를 가든 뭐라든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미국 금리를 한번 보면 2년짜리는 4.3% 상승, 5년짜리는 2bp 상승, 4.3bp 상승, 10년짜리는 보합에서 움직였죠. 네,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41bp죠. 벌어지고 있는데 2년짜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어느 애널리스트는 2년짜리가 4%를 찍으면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냐. 일단은 2년짜리 채권 금리는 4%까지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기준금리를 저렇게 꾸준히 올리면 당연히 단기금리는 2년짜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신 10년짜리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안정을 좀 찾고는 있는데 10년짜리는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경기가 침체하면 채권 금리는 오르지 않는 거죠. 스프레드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4%까지는 2년짜리가 치는 것을 봐야 이 장의 금리의 향방이 향후에 정해질 거다. 2년짜리가 4%칠 때부터 굉장히 시장에 또 한번 터블런스가 오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미국 금리, 한국 금리는 이렇게 자기 책상 위에 써놓으면서 최소한 지수, 금리, 환율,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이런 것들은 WTI 가격 이런 기본적인 가격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엑셀로 정리를 하면서 그 흐름을 봐야 되는 흐름 숫자도 중요하지만 흐름 꺾이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바닥을 치고 다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가 이 정도 움직임은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55.43달러에 끝났네요. 잘 올라가다가 모건 스탠리가 좋은 의견을 냈죠. 애플이 잘 팔리고 있다. 어제 번스타인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박살이 났는데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면서 올랐다가 다시 빅테크들이 무너지면서 캘리포니아의 그 반독점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나타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이제 LG 이노텍을 제가 좋아해서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막판 종가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코멘트를 많이 날려줬는데 오늘 애플에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엮여 있어서 오늘은 그나마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반등은 나타날 것 같다. LG이노텍, 자화전자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 관련주들 바닥을 좀 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3.6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네 3.46% 상승해서 4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52주 신고에 엔비디아와 인텔만이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큰 문제죠. 엔비디아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 전장 산업 쪽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산업 중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일단 게이밍이 박살나고 비트코인 박살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장 변동성이 심한 모습, 그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야기했죠. 130, 140달러가 무너지면 사서 200달러 근처에 파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30달러 정도에 사서 150달러 넘으면 팔면 충분히 30%는 먹을 수 있다.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TSMC 한번 봅시다. 1.08% 상승해서 79달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또 빠졌네요. 0.93% 하락하면 53달러. 지금 반도체 가격이 최저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핸드폰의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가 줄고 있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늘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명타,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반도체주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하이투자증권 송명석 애널리스트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반도체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인플레이션이 무슨 관계냐?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해야 소비가 증가하고 디바이스를 바꾸고 이러한 선순환이 사이클이 돼야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기도 하고 물품을 갈기도 하고 턴오버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결국 소비와 관련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네. 메타 플랫폼스는 1.08% 하락하며 15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는 2.94% 상승하며 45달러에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은 2만 달러가 무너진 이후에 18,0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만 달러 위로 올라오는데 18,000달러에 사서 22,000달러에서 팔아라. 이해도 박스권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움직임이죠. 비트코인의 모습은 이제 2만 달러를 치고 올라가서 22,000달러를 가야 되는데 얘는 주식시장보다도 레버리지가 더 크게 나타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상품이 비트코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 흔들린 장에서 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주든지 반대로 강하게 남 빠질 때 올려주든지 남 오를 때 더 빠지고 남 내릴 때 더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고 이건 뭐 이거 변동성 젊은 애들 MZ세대들의 그 심리적 이모션만 만족시키는 이 상품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저도 비트코인에 열광을 했다가 코인 시장에 열광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이제 다 버려버린 거죠. 당분간 쟤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지구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하나도 없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확언을 합니다.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며 온갖 악재가 다시 출현하며 시장을 초토화시킨 가운데 그나마 한국의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지루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개별 종목 장세 잡주의 시대, 접주가 아니라 잡주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어제 태조 이방호는 살짝 다른 종목보다 덜 빠지면서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많이 며칠간 빠진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하지만 얘도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약간 낡아져 가는 거죠. 네, 희석이 돼가는 거죠. 어제 삼성 SDI가 폐배터리 산업 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는 섹터는 로봇이다. 레인보우나 SPG 이런 종목들은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했죠. 과거 에코프로비엠, LNF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3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가 2013년에 봤던 에코프로비엠, LMF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봤다.
오늘 일단 기존 포트폴리오를 움직이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견뎌야지 뭐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성장주들 쪽으로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강 후보와 아침 시장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추격 매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이제 많이 빠진 것을 줍줍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를 사서 먹는 시절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지키는 시절. 그래서 지금은 정중동으로 보고 있고 박스권을 상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그때 줄이는 타임이다. 지금은 뭔가를 줍줍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23일 FOMC 발표 전까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온갖 개별 종목과 잡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 이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FOMC에서는 당연히 긴축 강도에 대해서 발언을 할 뿐이지 시장에 조금이나마 연준 피벗, 연준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11월 이후에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연준은 변수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수화돼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변수로서 뭔가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장. 또 모든 것들이 약재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FOMC 당일 때 강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만큼 시장이 밑이 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장 약세장 등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틀 전만 해도 제2의 베어마켓 랠리다 제가 설레발을 치면서 강하게 이제 흥분했다가 그제 하루 빠지고 어제 빠진 거죠. 빠지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날이었는데 일단은 천수답이지만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일단 로봇주들을 한번 잘 보시고 뭔가 한두 개만 해서 찍고 옹댕이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찍은 종목이 우상향 고래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주말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에서 여러 기업들이 IR을 하더라고요. LG 엔솔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을 주로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불러서 IR을 하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LG 엔솔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갔다 온 느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방송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 잃지 맙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이 가을 하늘의 예쁜 파란 하늘을 보면서 기분 좀 전환하시고 이 좋은 그 기후 점심 드시고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윗꼬리는 싫어요. 아랫꼬리가 좋아요. 강한 반등을 외쳐보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